돌잔치 상견례 7순, 8순 등 가족 모임 성지인 호텔이 있는데요. 요즘 서울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주말 1박 10만원대에 투숙이 가능한 곳.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 떠남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34곳의 5성급 호텔 중 제가 리뷰를 안 한 곳이 딱 8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호텔 성격이 강한 노보텔 브랜드와 인터컨 코엑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메이필드는 글쎄 뭐랄까요, 뭔가 좀 안 땡긴달까요?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가봤는데 여기 진짜 특이합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호텔이었고요. 물론 치명적 단점도 있었죠. 일단 메이필드는 가기 전부터 돌잔치 상견례 7순 8순 등 가족 행사하기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가족 모임으로 명성이 높은 이유는 호텔의 2군데 한식당, 복례원과 낙원 덕분입니다. 호텔 건물과 독립되어 별도의 공간에 위치한 2곳은 한식 메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간 자체가 전통 한옥으로 꾸며져 더욱 인상적인데요.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가 벚꽃 한창이던 때였는데 정말 운치 있죠. 2칸으로 나눠진 한옥 건물은 앞쪽에 구이 전문점 낙원과 안쪽에 한식당 복례원으로 나뉘는데요. 낙원의 경우 돌바닥과 목재로 꾸며진 홀 공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룸 공간이 정말 멋졌습니다. 중정을 둘러 전통 색깔로 꾸며진 회랑을 따라 걷다 보면 진달래, 매화 등과 같은 예쁜 이름을 가진 개별 룸이 등장하는데요. 룸 창문을 통해 야외 정원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죠. 안쪽에 가장 큰 방은 다른 방에 비해 전망은 조금 아쉬웠지만 공간이 큰 만큼 돌잔치나 회가변 등 대규모 가족 모임에 적합해 보입니다. 식당은 또 맛이 중요하죠. 저는 한우 양념갈비구이 정식 2인을 먹어봤는데요. 역시 호텔인 만큼 가격대는 조금 각오하셔야 하고요. 대신 마스터카드 가지고 계시면 플래티넘 이상 등급은 메이필드 호텔 내 모든 식음업장에서 평일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해물냉채를 포함한 각종 밑반찬과 식사, 디저트까지 나오는데 가격 대비 고기의 양이 좀 아쉽긴 했지만 둘이 배불리 먹긴 했습니다. 다만 주변 경치가 예쁜 곳이다 보니 저녁보다는 웬만하면 낮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칸 안쪽에 있는 복례원은 바닥까지 목재로 되어 있어 훨씬 한옥 느낌이 나는데요. 역시 단품 메뉴 이용 시 이용 가능한 홀과 안쪽 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스 요리를 이용해야 룸 이용이 가능한데 제가 이용한 평일 런치 메뉴의 경우 호텔 한식당 코스 요리를 치고 가격도 괜찮고 구성도 좋은데다가 간이 세지 않고 적당해서 어른들 모시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낙원과 복례원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식당이 위치한 공간이 넓고 잘 꾸며져 있어 밥도 먹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 돌잔치로 유명한 이유를 알 것 같았네요. 그곳의 한식당을 보면서 호텔 조경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메이필드 호텔의 2번째 장점이 바로 넓은 정원과 섬세한 조경입니다. 메이필드 호텔은 강서구 외발산동 김포공항 바로 옆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엄청난 규모의 정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호텔의 전신이 조경 전문회사 삼양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만 넓고 덩그러니 산책로만 있는 게 아닌 그야말로 정원을 가꾸어 놓은 느낌이죠. 이와 같이 넓은 부지에 산책로를 갖춘 호텔로는 서울 동쪽에 워커힐과 북쪽에 파라스파라가 있는데요. 워커힐과 파라스파라가 숲을 걷는 느낌이라면 메이필드는 정원을 걷는 느낌이죠. 호텔 정원은 영국 풍경식 정원 컨셉이며 호텔 건물 또한 유럽의 고성 느낌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독일 퀼른성에서 주조하였다는 종이 있는 벨타워가 예쁘긴 합니다. 게다가 디귿자로 세워진 호텔 건물 중앙엔 유럽 느낌의 아트리움도 있죠. 다만 벽돌로 마감을 한 호텔 건물 자체는 유럽의 고성보다 학창시절 보았던 중학교나 고등학교 건물이 생각나긴 했습니다. 메이필드 호텔의 3번째 장점은 예약하면서도 놀란 객실 가격입니다. 코로나 이후 기존 호캉스 수요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겹치면서 서울 시내 호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5성급 호텔 주말 투숙을 하려면 최소 30-40만원은 각오해야 하죠. 하지만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 주말임에도 아직 10만원 후반대에 투숙이 가능하고요. 평일엔 10만원 중반대에도 투숙이 가능하죠. 솔직히 저는 가격을 보고 호텔 상태가 정말 별로인가 싶었는데요. 제가 투숙한 디럭스 스위트입니다. 아릴 스위트 위지 20만원 중반에 예약한 객실인데요. 군데군데 연식이 있는 호텔인 게 느껴지긴 했지만 가구나 소품 등을 바꿔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20만원대에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가장 고층에 위치한 객실이기에 벨타워와 아트리움이 한눈에 보이는 것도 좋았죠. 욕실도 세련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공간이 넓었고 별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욕실용품은 나투란스 레메디스, 차는 일리 인스턴트 커피와 오설록 녹차가 준비되어 있네요. 기본 객실인 슈페리어와 디럭스 객실은 오히려 오래된 느낌이 덜 나는데요. 약간 제주도에 있을 법한 휴양지 느낌의 깔끔한 객실이죠.
게다가 두 객실 타입은 욕실이 리노베이션이 된 것인지 보다 모던한 모습이고, 모든 객실 바닥이 카펫이 아닌 목재 마루 형태여서 아이가 있거나 먼지에 예민한 분들께서 투숙하시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도 객실이 오래됐다는 것을 약점으로 느꼈던 것인지 동편에 위치한 가장 기본 객실인 스탠다드 객실을 전면 리노베이션하여 오픈했는데요. 주말에도 1박 10만원 후반대의 투숙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호텔에 관통하는 목재를 많이 쓴 느낌은 살리면서도 훨씬 현대적인 모습인데요. 다만 가장 기본 객실인 만큼 객실 넓이가 조금 좁은 걸 영리하게 보완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TV장이 들어갈 공간에 소파를 만들고 한쪽은 의자 대신 침대에 걸터 앉아 마주보게 한다든지, 샤워부스를 밖으로 빼고 투명하게 하여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한다든지, 절대 욕조가 들어갈 크기의 욕실이 아님에도 안쪽에 욕조를 넣고 세면대를 밖으로 뺐다든지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공간이어서 재밌었고요. 스탠다드 더블 객실은 침대가 하나 들어가다 보니 공간이 확보되어 창가 쪽에 소파를 두고 세면대가 욕실 안에 들어가고 욕조는 없는 조금 다른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객실은 호텔 건물의 메인 건물인 클래식동에 있는 객실이고요. 낙원과 복내연이 있는 한옥 건물 건너편에 빌라동이라고도 불리는 스위트동이 있습니다. 이곳엔 부대시설인 수영장과 피트니스, 그리고 편의점이 있고요. 가족형 객실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클래식동 객실과 달리 콘도 느낌이 나는 길쭉한 형태의 객실인데요. 부엌도 있지만 취식은 불가능하고요. 세탁기정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숙할 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전망은 낙원과 복내연이 있는 한옥뷰이거나 뒤쪽 방화대로 뷰이고요. 프리미엄 스위트는 거실이 있고 별도 옷 보관 공간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일 기준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후반대의 모든 객실 투숙이 가능했고, 주말 기준 1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초반대의 투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기라성 같은 호텔에 비하면 확실히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올드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텔의 첫인상인 로비에서 저는 가장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4성급 콘도나 리조트 로비에서 느껴지는 휑한 느낌인데다 프런트 데스크가 너무 한쪽에 작게 준비되어 있어 놀랐죠. 호텔 복도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예쁘긴 예쁜데 요즘 감성은 아닌 약간 밀레니엄 감성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리노베이션을 마친 스탠다드 객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TV가 없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 감상이 어렵다는 점도 매우 아쉽죠. 캐슬 테라스에서 제공되는 조식 뷔페 또한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요즘 조식 뷔페 공간 자체도 갈수록 화려해지고 그릇 디자인이나 음식 놓는 방법까지도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그야말로 전통적인 조식 뷔페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음식이 별로이진 않았지만 특출나지도 않았는데요. 다만 그만큼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요즘 5성급 호텔 조식 가격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죠. 특히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을 하면서 조식을 사전에 추가하면 인당 4만원에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수영장 또한 야외 수영장은 없어도 실내 수영장이 굉장히 넓고 레인도 긴 편인데요. 사진 찍기 좋은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스포츠센터 느낌의 수영장이죠. 기능적으로는 웬만한 호텔 수영장보다도 훌륭했지만 SNS용 호캉스 사진 찍는 게 목적이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트니스는 중간에 리노베이션을 한 것일지 공간도 넓고 기구도 최신 기구들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수영장과 피트니스가 본관 클래식동과 떨어진 빌라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철 이동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치명적 단점은 소음이었는데요.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비행 소음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밤 시간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비행 금지 시간을 정해놓아 잠자리에 드는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침 6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비행기 소음에 일찍 눈이 떠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워낙 둔한 편이어서 거슬리진 않았지만 청각이 예민한 분들께선 확실히 투숙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더 많은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사한 한옥 공간을 갖춘 시금업장 하나만 봐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사한 야외 좌석이 있는 라운지 로열 마일이나 유로피안 퀴진 더 큐도 요즘 호텔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음식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래된 호텔들의 특징이죠. 직원분들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친절해서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 가격대가 너무 착하고 조경이 정말 잘 꾸며져 있어서 여름 지나고 가을철 낙엽 질 때쯤 리노베이션을 마친 스탠다드 객실 새진 냄새가 빠질 때쯤에 투숙도 하고 밥도 먹고 야외 정원에서 피크닉도 즐길 겸 한 번 더 방문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